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직사각형입니다. 세로 크기가 3cm고요. 가로 크기가 7cm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요구사항을 받은 걸 가지고 구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앞에 보이시는 width, height, 너비와 높이죠. 그래서 각각의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두 가지의 변수를 곱한 것이 우리는 넓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넓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6개의 직사각형이 있고요. 각각의 너비와 높이, 가로, 세로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들에 대한 모든 너비를 구한다,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각각의 직사각형에 대한 너비, 높이 값을 가지는 변수들을 만드시면 되고 그에 따른 넓이 값을, 넓이 값을 구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직사각형들이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변수 100개 만들면 되겠죠. 너비에 대한 값을 저장하는 변수 100개, 높이 값을 저장하는 변수 100개, 결과값을 가지는, 즉 넓이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 100개, 그리고 출력문 100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어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로직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 구현하고 나서는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똑같은 로직을 구현을 하는 건데, 똑같은 로직인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될까?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즉 한 번만 이렇게 로직을 구현을 하고 값만 바꿔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펑션이라고 하는 건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rectangular area는 직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w, h는 각각 뭐냐면 너비와 높이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곱하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 넓이를 구해서 어떻게 하냐? return,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코드를 좀 볼게요. 자, 3과 7, 5와 2, 4와 8 각각의 값들이 입력이 됐습니다. 자, 순서를 보면 너비, 높이, 너비, 높이, 너비, 높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석으로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이 값들은 입력한 값들에 대한 넓이 값입니다. 자, 보셨을 때 어때요? 이 구조를 하나만 만들면 넓이를 구하는 로직을 반복해서 구현할 필요 없이 값만 이렇게 전달을 하면 넓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rectangular area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에 값만 바꿔서 넣어주면 넓이는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해요. 함수. 자,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봤을 때 특별한 목적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독립적인 블록이다 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블록. 그래서 방금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런 구조로 돼 있죠. 이걸 우리는 블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블록.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되면요,
반복적인 그런 코드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블록화된 함수를 코드를 반복해서 구현하는 것 대신 반복적으로 실행만 해주면 됩니다. 데이터만 바꿔서 실행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한다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자,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넓이를 구하는 로직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로 블록으로 만들어 버리면, 즉 함수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그 기능을 우리 재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듈화를 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편리해질 수 있어요. 즉 기능적으로 분리를 시켰잖아요. 전체 프로그램에서 일부를 블록화, 모듈화 시켰기 때문에 유지 보수, 즉 나중에 코드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추가하거나 이런 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편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미 이제 한번 검증된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코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중복 코드를 줄여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처음부터 또 개발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개발자들은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잦은 실수들이 조금씩 최소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블록화됐을 때 또 하나의 이점은 또 가독성이죠. 그 해당하는 어떤 함수의 기능이 블록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이나 혹은 문제가 발생한 기능에 대해서는 해당 함수만 열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셔도 함수라는 개념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분리시킨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코드를 최소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를 우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꼭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많이 구현을 해보고 그 완성된 프로그램을 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시면서 분명히 반복되는 코드가 보이실 거고, 이걸 줄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함수를 쓰면 그 코드는 조금 더 최적화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함수는 굉장히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코드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수에 대한 기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 함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정의를 하실 때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요소가 더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고, 반복적인 코드를 이 함수를 통해서 줄여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반드시 function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수를 만들 때 이거는 어떠어떠한 기능이야 라고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게끔 함수명을 정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rectangle area라고 이름을 정의를 했죠.
그래서 그 이름만 봐도 아, 이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구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이름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를 하고 나서 소괄호를 정의하고 나서 이 안에 매개변수라고 되어 있죠. 매개변수. 자, 이 매개변수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의미냐? 아, 이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여러 직사각형들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값들을 입력을 해줘야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값을 입력을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시면 입력받는 값들을 보관을 해줍니다. 보관을 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 매개변수들을 이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하든 단순한 출력을 하든 어떤 인증을 하든 여러분들이 만드신 로직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매개변수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이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 그래서 이제 매개변수, 파라미터 이 용어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 안에는 retur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환할 데이터. 그쵸? 자, 이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끝나는 기능도 만들 수 있지만, 끝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결과값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이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함수에서 실행된 결과값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어디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으로 던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return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return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구분 또한 좀 더 많은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때 리턴이 필요하고 이때 리턴을 안 써도 되겠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구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리턴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반환을 해주는 키워드구나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수. 자, 이 인수는 어떤 것이냐면 함수를 지금 여기에 정의를 했고요. 소괄호를 쓰고 끝냈죠.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함수를 호출했다. 다시 말하면 실행을 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함수 호출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 함수 실행을 한다라기보다는 호출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호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호출을 했을 때 이 함수에 필요한 값들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앞에 예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넓이와 높이값, 가로, 세로 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할 때 가로, 세로의 값을 넘겨줘야만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겨주는 값을 우리는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수. 그래서 파라미터, 매개변수와 인수는 의미가 좀 달라요. 함수를 호출할 때 입력하는 값을 우리는 인수라고 얘기를 하고 호출됐을 때 그 입력한 값을 저장해 주는 것을 매개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구글링을 하실 때 인수 그리고 매개변수 혹은 파라미터 이런 용어들이 아마 자주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구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펜으로 정의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이 각각의 용어들을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VS 코드 열어주시고요. 다음 파일 만드시는데 14차 시 예제.html 자,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우리 함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로직을 하나의 독립적인 블럭 형태로 만든 구조를 저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복되는 코드를 최소화시킬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어떤 특정 기능을 구현할 때, 특정 기능을 분리시킬 때 이런 목적들이 있는 경우에 함수로 구현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하나의 그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기소개 메시지를 출력하는 greet라고 하는 함수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수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죠? 펑션. 그리고 함수의 이름인 greet를 정의해 주시고 중괄호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출력하는 기능인 콘솔 로그를 호출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수강생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서버를 구동을 시키면 실행이 될까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오픈 with 라이브 서버 클릭을 하시고, 자, 브라우저가 띄워지시면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뭐 실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없죠? 자, 왜 없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한 것이냐? 함수를 선언을 한 겁니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함수를 선언했으면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 호출이라고 부르죠. 또는 실행. 자,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만든 함수의 이름을 여기에 정의를 하시고 소괄호를 붙여주시기만 하면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브라우저를 다시 한번 가서 개발자 도구 창을 보시면요, 우리가 만든 이 콘솔 로그의 메시지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구조를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 함수를 조금 더 개조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이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수강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강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뭐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 부분이 바뀔 수 있죠. 즉, 이 메시지에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줘 볼게요.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로그 다시 만드신 다음에 일단 이 백틱 템플릿 문자를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수강생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함수 호출하는 부분에서 문자열로 여기에 연구원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데이터를 넣어줬다, 인수를 넣어줬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입력되는 값은 이 greet라고 하는 함수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셨을 때 이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줄 수 있는 변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받아줄 수 있는 매개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name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greet 함수를 실행했을 때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 데이터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저장된 값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사용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이 값을 어디에 넣을 거냐? 이 수강생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연구원이라고 하는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변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달러 중괄호 열어주시고 저희가 이제 매개 변수로 만들어둔 name이라고 하는 것을 변수를 여기다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를 가시면요. 연구원이라고 바뀌었어요. 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아래쪽에 greet라고 하시고요. 뭐라고 할까요? 아이돌이라고 할까요? 아이돌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입니다. 값이 바뀌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인수를 입력하게 되면 자, 연구원 아이돌과 같이 인수를 함수에 전달하면 greet 함수에 정의된 매개 변수인 name에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저장된 변수를 함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아직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스스로 뭔가 더 이 함수 구조를 만들기에는 아직은 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연산하는 걸 해볼까요? 그래서 두 숫자를 연산하여 결과값을 출력하는 sum 함수를 구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의 틀을 만드는 건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sum 펑션 정의해 주시고 sum 그리고 중괄호에서 틀을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숫자를 연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에 두 숫자를 전달받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파라미터. 그래서 이 소괄호 안에 num1, num2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산을 결과값을 출력하는 sum입니다. 자, 함수 이름이 sum이잖아요. 즉 합을 구하는 거죠. 합을. 그래서 저희는 로그 만들어 주시고 템플릿 문자열로 정의하신 다음에 자, 일단은 각각의 숫자 입력받은 거 출력을 해줄게요. 그래서 달러 중괄호 열어주시고 num1과 num2에 더한 결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num1 플러스 num2.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함수를 하나 또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실행을 해줘야겠죠. 자, 우리가 실행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함수를 호출해줘야 한다.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아래쪽에 정의해 주시고 소괄호 안에 내가 더하고자 하는 숫자를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4 그리고 8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라고 하는 값은 num1에 저장이 될 거고요. 8이라고 하는 값은 num2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실행되는 결과는 4와 8의 더한 결과값.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브라우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그래서 가보시게 되면은 12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숫자로 또 더해야 돼요. 그러면 이 로직을 또 만들 필요 없이 또 함수로 호출해서 값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5, 10 입력하시면 5와 10을 더한 결과가 15다.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여기에서 나아가자면 이제 sum이라고 하는 기능이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칙연산에 대한 기능을 만들 수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면 이 기능들을 한데 모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계산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두 숫자를 연산하여 결과값을 반환하는 sum2를 구현해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해야겠죠. 일단 기본 틀로 function sum2. 자, 이번에도 위와 같이 두 숫자를 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행하려면 숫자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매개변수로 num1과 num2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 출력하는 게 아니라 반환을 하는 거예요. 반환. 즉,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리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환한다라는 건 우리 리턴문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결과값은 뭐가 돼야 돼요? 두 숫자가 더해진 결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고요. 아래에서 이제 함수 호출을 또 해보겠습니다. sum2 하시고요. 똑같이 이제 4와 8을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 가보시면 어때요? 결과가 안 나왔네요. 그쵸?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return이라고 하는, 즉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면요, 출력이 아니라 값을, 이 결과값을 이 호출한 곳으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것 자체가 결과값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값이 결국에는 반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하면 실질적으로 출력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함수 호출을 한 부분을 소괄호로 먼저 감싸주시고 console.log 해서 이렇게 출력문 안에 직접적으로 넣어주시거나 혹은 let result 하시고 sum2 이번엔 다른 값을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5와 10을 넣은 다음에 log 하시고 더한 결과라고 해서 템플릿 문자로 쓸게요. 다시 더한 결과 result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출력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반환값을 가진 함수는 호출만 하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출력문에 함수 호출을 다시 여기 정의할게요. 출력문 안에 함수 호출을 하거나 변수에 저장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만 두시면 이 상태는 뭐라고 했어요? 반환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하려면 반환값을 사용하려면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순히 출력만 할 거라면 이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변수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평균을 구한다. average를 줄여서 avg라고 하신 다음에 result 자 그리고 나누기 2 왜냐하면 두 수를 더했으니까 더한 숫자의 개수만큼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하셔서 템플릿 문자로 평균값 달러 중괄호 하신 다음에 변수 넣어주시면 평균이 구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의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설명드리긴 할 건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가볍게 일단 인지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인지만 하시고,
머릿속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정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실습을 쭉쭉쭉 진행했었고요. 자,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함수는 1급 객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에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객체의 속성 값으로 이것도 이제 값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함수의 인자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되는 이유는 이 함수를 객체로 인지를 하기 때문이에요. 값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고 또 함수 내에 함수를 구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제 클로저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러리를 뭐 예를 들면 지도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기업에서 만든 어떤 기능들을 나중에 가져다 사용하실 때 함수 안에 함수 구조를 좀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혹은 직접 구현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건데 아직 이 단계에서는 직접 구현하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시고 개발자로서 뭔가 활동을 하시는 와중에 클로저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게 접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 호이스팅입니다. 그래서 이 호이스팅은 제가 이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호이스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의미는 이제 개념적인 건 간단합니다. 최상단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선언문의 경우에만 위로 올려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작성한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고 호출을 이 위에서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호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해석을 할 때에는 이렇게 끌어올려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두셔도 혹은 위쪽에 두셔도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우리 코드에서 봅시다. 네, 지금 sum2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sum2라고 하는 함수 위쪽에 여기에다가 로그 해주시고 sum2 그 다음에 7, 3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자열로 함수 선언문 위에 호출이라고 할게요. 호출. 브라우저 한번 열어보시면 실행이 됐죠? 그래서 위에다 두셔도 실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호이스팅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결과가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 실습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번엔 조금 더 가서 두 숫자와 연산자 하나를 입력을 받고요. 그 연산자의 결과에 따라서 출력이 되는 함수를 만들어 보고 저희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4차 시 실습.html 파일 만들어 주시고요. 문제를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자, 두 숫자와 연산자를 입력 받았을 때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나열해서 만들 수 있지만 저희가 함수를 오늘 배웠기 때문에 함수로 만들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함수 정의는 우리 펑션 그리고 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기라는 뜻을 가진 calculator라고 합시다. calculator. 자, 그래서 일단은 두 숫자를 입력받아 줄 수 있는 매개 변수
를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연산자를 입력받을 매개 변수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if 문을 만드셔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연산자가 들어올지 몰라요. 더하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빼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곱하기, 나누기 혹은 나머지 연산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결과가 출력이 되려면 상황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조건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f문으로 이제 다중 if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스위치문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중 if문 말고 스위치문을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스위치문.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입력해야 되는 스위치 괄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값이 이제 무엇이냐인데 무엇이 들어와야 될까요? 자, 우리 결과는 결국에는 어떤 연산자를 입력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OP가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케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OP라는 변수, 매개 변수에 저장된 값이 더하기인지 빼기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값들을 이제 정의해 줘야죠. 그래서 문자열로 플러스 콜론 하시고 엔터. 그리고 이게 실행할 로직을 정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바로 출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로그 하셔서 num 1 플러스 num 2 라고 하시고 우리 케이스문 다음에는 브레이크가 나와줘야 된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하나씩 더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해주시고 로그 num 1 마이너스 num 2 브레이크 곱하기.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이 케이스 외에 다른 문자들이 들어오면 연산이 되지가 않겠죠. 잠시만요. 이 부분 수정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예외 처리를 좀 해줄 건데 우리 디폴트 있죠? 디폴트로 정의해 주시고 로그 하셔서 연산자 외의 문자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줍시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용을 할 때 어떻게 동작할지 모르거든요. 어떤 값을 입력을 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프로그램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값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통해서 제대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내를 해줘야죠. 그래서 디폴트 문을 만들어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스위치 문을 만들어 가지고 calculator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오셔가지고 calculator 하시고 여기에 값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 저희 이제 먼저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자, 그래서 우리 입력을 받기 위해서 프롬프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let num 1은 parse int 연산을 할 거니까 바로 정수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프롬프트 하시고 첫 번째 숫자 입력 바로 또 만들게요. parse int 프롬프트 두 번째 숫자 입력 그리고 연산자 입력 받아야죠. 자,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수로 입력받는 것이 아닌 문자를 그대로 입력을 받을 것이니까 바로 프롬프트 그리고 연산할 기호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변수들을 calculator 함수의 인수로 하나씩 넘겨주시면 돼요. 순서에 맞춰서.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게 되면 이 각각의 값들이 calculator의 매개변수, 아니 파라미터 쪽으로 매개변수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마지막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실행해 주시고요. 10,
그리고 7 그리고 곱하기 콘솔 창 확인해 보면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13 곱하기 잠시만요. 연산자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연산자를 마이너스를 해버렸네요.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빼버려가지고 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3 곱하기 30 결과 잘 나왔죠? 그리고 다시 세로 고치면서 5 9 나누기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서 연산 결과가 출력되는 함수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이제 배운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함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함수는 우리 특별한 목적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독립적인 블록이다. 의미는 이렇지만 결국에 우리가 반복되는 어떤 코드를 최소화해서 그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모듈화 되었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편하고 가독성도 좋고 그리고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구조에는 이렇게 매개 변수, 리턴, 인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각각의 의미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사용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의 특징. 자, 이 특징은 여러분들 이제 가볍게 인지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개념입니다. 특히나 이제 클로저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있구나라는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어느 정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궤도로 올라서게 된다면 그때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 호이스팅은 제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